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그런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어서 그래서 사실은 그런 면에 있어서 바이든 행정부와는 조금 색깔이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미국은 전기차 전체 판매 대수가 10%가 될까 말까 하는 정도 수준이어서 사실은 미국 시장에 전적으로 우리가 공장을 짓고 그쪽에 올인하는 건 처음부터 잘못된 정책과 전략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럼 이번엔 마침 오늘 그 바이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첫 TV 토론이 있었는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 미국의 유권자들은 한 67%가 트럼프가 이긴 것 같다, 이겼다 이렇게 이제 여론조사에서 조사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 보면서 우리 농담 삼아서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큰일 났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됐든 우리 이 반도체와 관련해서도 미국에 엄청 공장을 짓고 있고 보조금 정책을 좀 받고 있잖아요. 이게 뭐 이것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나요? 누가 되느냐에 따라? 일단은 이 굉장히 큰 흐름에서 보면은 제조업의 언슈어 정책의 일환인 거거든요. 지금 IRA도 그렇고 그다음에 반도체 보조금을 주는 거 칩스법 같은 경우도 그 얘기는 한동안 WPO 체계가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시기가 몇십 년 동안 있었잖아요. 네. 그 시기에 미국에서 모든 제조업들은 다 외국에 있는 외국 업체들을 활용을 했죠. 아웃소싱을 했었죠. 그 다음에 미국 본토에는 금융 서비스 내지는 소프트웨어 기업들 위주로 갔던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잘 벌었는데 이게 이제는 무역이 정치하고 연결돼서 영향을 받다 보니까 내가 직접 공장과 생산시설 갖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큰일 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이미 기존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번째 일기 행정부의 때 그런 것들을 많이 피부로 느껴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언슈어 정책을 쓰기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때 대상은 뭐 타국 기업까지는 아니고 외국의 해외 공장을 다시 미국으로 이전할 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쪽으로 이제 시작을 했던 건데 이게 이제 바이든 행정부로 들어서면서 어쨌든 미국 본토의 공장을 짓기만 하면 그 이제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일단 우선적인 대상이 됐던 거고 이제 바이오나 이런 쪽들이 이제 또 몇 가지가 더 있긴 한데 하면은 보조금 줄 테니까 적극적으로 공장을 미국에 지어라. 그래서 사실은 생산 시설을 미국 영토 내 줘가지고 자급자족하겠다. 그래서 공급망 안정화시키겠다라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나 트럼프 행정부나 일단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여전히 본인의 고정적인 투표를 해주는 지지층은 디트로이트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전통 산업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에너지 산업, 그 다음에 무기 산업 뭐 이런 쪽이다 보니까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에 주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들이 반도체 2차 전지 다 신성장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이 사실은 제조업 시설이 열악한 부분,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쪽에는 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섹터들. 그런데 그 부분 대부분 민주당의 어떻게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 기반을 두고 있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좀 있으면 또 이런 중간 선거가 있고 계속 이런 선거들을 앞뒀을 때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그런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어서. 그래서 사실은 그런 면에 있어서 바이든 행정부와는 조금 색깔이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이거는 뭔가 지금 어떤 공급망을 안정화시킨다는 정책에서는 동일해요. 네. 동일한데 나의 강력한 지지 기반이 신성장 부분 쪽에 있고 신재생 쪽에 있느냐 아니면 전동사업에 있냐의 차이에서 극명하게 달라지고 있어서 만약에 반도체 2차 전지 보조금을 계속 주면 자동차 기반을 두고 있는 본인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지층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라서 이 부분에서의 사실은 어떤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조심스럽지만 2차 전지나 반도체 쪽에 있는 보조금 좀 축소되면서 전통적인 산업 쪽에 좀 갈 수가 있다. 이런 변화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얘기인 거죠. 네. 그렇죠. 하긴 그 세금, 지금 미국의 부채도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서 엄청난 추가적으로 더 어떤 채무를 일으켜가지고 그쪽을 따로 지원한다는 건 있을 수 없고 한도 내에서 이제 쪼개기를 잘해야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또 보조금 안 준다고 해서 우리 다 거기 공장 짓고 이렇게 저렇게 다 해놨는데 우리 철수할 수도 없고 그때 가서는 또 진퇴양난의 어떤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얼핏 드네요.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제 고민이 되는 거는 어쨌든
외국 공장들을 많이 한국에 입찰하면 보조금이 지급하지만 투자 유치라는 측면의 열매도 맺힌 거거든요, 분명히. 그렇죠. 어차피 100이라는 것을 투자했을 때 보조금 그중에 일부를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금액이 자국 영토로 외자가 들어온다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상당히 많은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측면에 있어서 그렇죠. 이게 물론 일자리가 침몰되는 지역들이 약간씩 주가 차별이 날 수는 있어서 민주당 우세 지역이냐 공화당 우세 지역이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약간 미묘함이 있긴 하지만,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들은 기존의 일기 때도 트럼프도 굉장히 강조했던 정책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네. 해외 이민자들을 막고 국내 일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자국민들이 그곳에 일자리를 구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가장 큰 어떤 정책 중 하나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한 외국 기업이기는 하더라도 반도체 공장과 배터리 기업 공장이 많이 생기는 것들이 나쁜 것만은 아니어서요. 네. 그래서 양쪽 측면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것을 뭐 폐기할 거라는 이런 염려도 있지만 저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보이고, 단지 밸런싱이 좀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긴 그리고 이게 대통령 권한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의회에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이런 법안 같은 경우는 양당이 합의로 통과된 법안이거든요. 칩스법 같은 경우는 물론 2년 전에 통과될 때는 하원이 민주당이 다수당이었고 지금은 공화당이 다수당이라서 동일한 이제 법안이 다시 올라갔을 경우에 하원을 통과할 수 있느냐 부분이 퀘션이긴 하지만, 근데 사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트럼프도 사실 공유하고 있는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사실은 하원에서 통과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건 그 미국 의회에서 다시 또 새로운 어떤 결정을 하고 새로운 법안을 하게 됐을 때 이 과거의 그 법안을 폐지하거나 변경하는 그런 그 결정을 할 수 있다. 의회 차원에서도 이렇게 수정 봐야 되는 법안이 건가요? 나올 수도 있고요. 일몰이 되어 있는 법안이라면 연장에 대한 어떤 그 안건들이 올라올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반도체가 앞으로 뭐 이 AI 시대 열리면서 로봇 자율주행 뭐 앞으로 계속해서 그 무제하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일각의 시장 분석 혹은 예상, 이거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런 미국의 공장들이 완성이 되게 됐을 때 뭐 2차 전지도 그렇지만은 그거에 맞는 새로운 수요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시설을 하느라 증설을 하느라 거기에 관련된 산업이 성장이 되고 있지만, 공장이 막상 완성이 되고 물건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그거를 사줄 만한 수요가 확 받쳐주느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약간 드는데요. 최근에 우리가 배터리 캐즘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우리가 언론에서 많이 하고, 투자자들도 사실은 지난 1년 동안 거의 패닉 상태였었잖아요. 테슬라를 위시로 하고 국내에서도 뭐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라든지 많은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고점 대비에 뭐 반토막이 난 데들도 있고, 그다음에 한동안 그게 이제 복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뭐 전기차 판매량도 좀 부진한 상황, 이러다 보니까 그다음 최근에 보면은 배터리 납품 계약을 했다가 오히려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이 위약금을 주고라도 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들이 막 사례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 얘기는 생각만큼 수요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있는 시점에 지금 도달했기 때문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미국 시장에 우리가 너무 올인을 했던 것들이 사실은 리스크였던 것도 일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이라든지 친환경 신재생 쪽의 시장을 봤을 때 미국은 어떻게 보면 앞서 있는 섹터는 아니거든요. 가장 앞서 있는 게 여전히 유럽 쪽이고, 오히려 그 다음에 중국이 큰 시장인데, 미국은 전기차 전체 판매 대수가 10%가 될까 말까 하는 정도 수준이어서 사실은 미국 시장에 전적으로 우리가 공장을 짓고 그쪽에 올인하는 건 처음부터 잘못된 정책과 전략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잘못된 판단에 대한 어떤 수업료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된다면, 아직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 상당 부분은 시간이 딜레이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물론 그것을 완전히 뒤엎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타임테이블이 늦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것은 이전에 오바마 행정부에서 트럼프 일기로 가면서 이미 저희가 경험을 했었던 것. 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미국의 전기자동차 시장은 만약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더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AI 같은 경우도 지금도 결국에는 최종 소비자들이 사줄 것들이 제품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어쨌든 플랫폼 업체를 통해서 제공될 수 있는 무형의 어쨌든 어떤 소프트웨어 방식의 어떤 그런 솔루션일 수도 있고, 로봇이나 자동차와 같은 하드웨어일 수도 있지만, 과연 그것들을 최종 소비자가 돈을 주고 그걸 소모해주지 않으면
결국에는 공급이 아무리 많아져봤다 공급 과잉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은 뒤늦게 거기에 많은 투자를 했던 기업들은 도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라서 이번에는 예측이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시장 초기라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현재까지는 그런 우려가 있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때는 1, 2년 정도 지났을 때 새롭게 들어가는 플레이어 수가 많아졌을 때 네. 그렇게 됐을 때 그다음에 설비 투자도 상당히 진행됐을 때 생각만큼 수요가 되지 않는 시점에 오게 되면은 그때 되면 또다시 지금 2차 전지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느꼈던 것 같은 것들을 AI 관련된 섹터에서도 또한 우리가 또한 경험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완전히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서도 반도체도 그렇습니다. H밴도 마찬가지고 엔비디아 칩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막 기대감으로 막 그 증설을 하고 데이터 센터를 짓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소비하는 어떤 서비스나 돈벌이를 만들어야 이 투자한 것을 회수하고 더 투자하는 의욕이 생기는 건데 여기가 이제 결정이 나야겠네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해를 쉽게 하면 엔비디아의 칩을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현재 어쨌든 H100이라는 게 메인 칩이고 뭐 블랙웨일도 등장을 했었고 그다음에 뭐 루빈인가요? 그다음 계속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엔비디아가 고성능 칩을 많이 만들어도 그걸 본인이 그거를 소모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를 사 쓰는 것들은 결국 플랫폼 업체들일 거예요. 데이터 센터를 운영해야 되는 기존의 많은 플랫폼 업체들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또한 증설하고 있는데 이제 기존에 있던 데이터 센터나 신설하려는 데이터 센터를 AI 기반의 데이터 센터로 바꾸겠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칩의 가장 큰 고객이 될 수요자들이 될 건데 만약에 결국에는 그런 플랫폼 업체들이 만들어내는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나 서비스들이 최종 고객들이 바이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데이터 센터 증설할 이유는 없어지는 거고요. 엔비디아 칩을 많이 살 이유가 없어지는 거고 그러면 엔비디아는 엣지뱀을 많이 살 이유는 없어지는 거죠. 이게 연쇄적으로 작용하는 거라 결국에는 플랫폼 업체들이 최종 고객들이 만족할 만한 비즈니스 모델들 그것이 단순한 현재 같은 뭐 단답형이 될 수도 있고 바이오나 의료 쪽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신약 개발 쪽이 될 수 있는 거지만 그것들을 충분히 고객들이 돈 주고 살 만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면 전체 생태계가 이제 최종 단에서 막혀버리는 거죠. 그러면 동맥 경화가 쫙 뒤로 와가지고 가장 이제 업스트림 가지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라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항상 눈여겨보면서 모니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정말 그러겠네요. 지금 엔비디아도 그렇게 좋지만 결국 어느 정도 증설이라든가 많이 소요가 된 상태에서의 그 킬러에 돈을 버는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생길 수 있는 혹시나 뭐 그런 게 아니라 혹시나 하는 우려도 우리가 경계심은 가지고 있어야겠네요.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는 편해요. 왜냐하면 고객 수요가 적으면은 생산을 적게 해버리면 되거든요. 본인의 공장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문을 적게 내버리면 되는데 문제는 TSMC나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그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공장을 새로 지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대응하기 위해서 지어놨던 공장인데 갑자기 수요가 절반이 되면 놀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타격은 그래서 다운스트림 쪽에서 갖는 것이 아니라 업스트림 쪽에 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그걸 갖게 돼요. 또 장비 업체들 마찬가지고요. 결국 하청업체가 죽어나는 맞습니다. 거군요. 1차, 2차로 갈수록 그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셔서 SK하이닉스가 어쨌건 지금 HBM과 관련해서는 1위 자리를 차지하면서 기존의 무슨 그 D램 공정 시설까지도 이것저것으로 바꿔가지고 뭐 지금 맞습니다. 생산을 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만약에 나중에는 또 그런 어떤 그 약점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워낙 잘 나가니까 어떻습니까? 이러한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보시나요? 경쟁자가 마이크론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삼성전자 결국엔 가장 큰 금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계속 그 시점이 지연이 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초반에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뭐 볼륨으로 보나 어떤 여러 가지 기존에 갖고 있던 연계성 있는 기술의 노하우들을 봤을 때 삼성전자 어쨌든 이 시장에서 굉장히 큰 파일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문제는 수요 예측을 얼마나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거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는 언제든지 수요가 없으면은 칩 구매량을 줄여버리면 돼요. 네. 근데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기존의 라인을 개조를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팹을 지면서 HBM 전용 라인들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엔비디아에서 주문을 줄였다. 내지는 뭐 오픈 AI가 될 수 있고 아마존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랬을 때 그것을 다시 금방 다른 디램으로 바꿀 수 있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또한 한동안 시간을 걸려가지고 팹을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또한 그것을 여러 가지 어떤 설비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의 공백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매출은 없어지는 상황에서의 공장도 놀려야 되는 상황. 그래서 결국엔 수요 예측이 중요한데 현재로서는 시장 초기이고 굉장히 장밋빛 어떤 제시들만 전망치만 제시되다 네. 보니까 수요 예측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SK 하이닉스가 모든 라인들을 굉장히 빠르게 뭐 50% 이상을 HBM 전용으로 바꾼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CSO라면은 그런 결정을 안 내릴 것 같습니다. 항상 공급 부족 쇼티지 상태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천천히 늘려갈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내가 나중에 가진 카드가 많아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원청업체 엔비디아의 입장에 맞춰서 또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고 막 해놨다가 진짜 원청업체에서 물량을 줄이게 되면 그때 타격은 크겠네요. 내가 100개 사겠다고 했다 갑자기 80개로 줄여버리고 난 모르겠어라고 하는데 뭐 위약금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50개로 줄이겠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칩메이커들은.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은 워낙 전망이 좋아서 현실감이 좀 약하긴 그렇죠. 합니다만. 이런 얘기하면은 피부로 잘 안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어쨌건 어떤 그 변곡점이 보였을 때는 이러한 상황도 우리가 기억을 좀 해놔야 될 것 같긴 그래서 하네요. 항상 이런 전략을 짤 때는 너무 공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왜냐하면은 특히 규모가 큰 대기업들은 한번 무브먼트를 했을 때 그 모멘텀이 큰 대신에 이걸 반대로 돌리기엔 굉장히 큰 에너지와 힘과 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작은 업체들은 가능해요. 쉽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릴 때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봅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과거에 대기업들, 재벌 기업들이 중소기업 가지고 저 장난질 칠 때 했던 방식이 떠오르는데요. 물량 줄게 증설해, 기계 들여와, 빚내 가지고 다 해가지고 갑자기 이러저런 방식으로 끊어버려 가지고 저 부도나거나 아주 위험해 코너에 몰리면 그때 가서 헐값에 뭐 사고 그랬던 네 있어서는 안 되는. 지금 사실은 TC 본더 시장이 네. 벌써 지금 그 상황에 초입에 들어갔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한미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의 어떤 솔벤더로서 TC 본더를 납품하고 있었고 하이닉스도 전량을 한미반도체에 의존하고 있었고 또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기존의 뭐 지적 재산권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한 관계 때문에 아예 제품을 납품하지 못한 상황의 초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최근에 보면은 하나정밀기계에서 TC 본더를 만들겠다고 네네. SK 하이닉스의 납품 계약을 이미 수주를 했다라고 이미 공공연히 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미반도 입장에서는 이제 하이닉스만 바라봐서는 안 되니까 삼성전자하고 다시금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유화의 제스처들을 또 보내고 있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결국 한미반도체 장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보면은 비즈니스 마인드를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영원한 우군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는 거고요. 근데 이게 이미 벌써 이런 요동치는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들. 그래서 지금은 장비업체, 칩메이커, 그다음에 결국에는 그 장비업체와 연결된 또 그 소재 업체들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 업체들 또 일부 국산화하려는 움직임들 이런 것도 이미 다 맞물려 돌아가고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업체와 그렇지 못한 업체들 간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의 역량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긴 역지사지.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다 똑같네요. 엔비디아도 SK 하이닉스만 목매기 좀 그러니까 삼성전자 어떻게든 끌고 가고 싶어 하는 맞습니다. 거고. SK 하이닉스도 한미반도체만 하나 가지고 끌고 가기보다는 여러 개 있어야 또 자기네도 안정성이 있으니까 이게 다 연관돼서 이게 결국 이거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거 냉엄한 밀림의 법칙으로 봐야 되나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는 게 나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도 살아야 되면은 일단은 한 업체의 전략을 의존했을 때 리스크가 커지는 문제가 있고 내가 물량을 늘리고 싶었을 때 빠르게 대응이 안 되는 측면이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굉장히 예속될 수가 있죠. 뭔가 새롭게 나의 고객이 변화를 요구했을 때 이 업체 하나만을 내가 믿고 갔을 때 이 업체 기술로는 이게 커버가 안 되는데 또 다른 업체는 커버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데 만약에 다른 업체 다 배제하고 얘 하나만 믿고 의존했다가는 거기에 내가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네. 이런 거 삼자적으로 내가 누군가의 고객이지만 또 누구한테는 또 내가 또 어떤 협력업체가 되기도 하고 이런 서로 맞물려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내가 망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나도 결국에는 생존을 해야 되고 리스크는 줄여야 되고 그러면서도 수익성을 높여야 되는 어떤 사명을 갖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내 주주한테 배임이 어떤 경영자들이 또한 어떤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뭐 이렇게 악독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 비즈니스 그렇죠. 세계는 현실이고 내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좋다
끝없이 좋을 것 같이 생각하기보다는 이러한 원리에 따라서 항상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라는 걸 좀 기억한다면 어느 정도 좀 리스크 관리는 할 수 있겠네요. 지금 하반기 7월 이후로 하반기 우리 반도체와 관련해서 뭐 좀 주목할 만한 이벤트나 이슈 같은 게 있습니까? 지금 특별히 AI를 제외한 쪽에서는 가격 상승이 언제까지 될 것이냐가 가장 관심사인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시장 조사기관들이 발표한 거 보면 3분기나 하분기에도 주요 D램들이 아마 8%에서 15% 정도 가격 상승이 있을 것 같다라는 예측이 있는 거로 봐서 아마도 아직까지는 D램 낸드 쇼티지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뭐 저도 사실은 이미 1년, 2년 전부터 계속 예측해서 올해는 업사이클 계속 갈 거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좋은 흐름이 될 것 같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이 유효한 상황이라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것들에서 HBM이라는 것들이 새로운 어떻게 보면은 시장을 흔드는 매기 같은 게 등장한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1분기에는 그 매기가 너무 영향력이 커서 어떻게 보면은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 버리는 상황이 되어서 삼성전자 휘청을 했었고 하이닉스는 거기에 대한 수혜주로 등극을 했던 상황이 있는데 결국에는 2분기, 3분기로 가면서 기존에 우리가 유력하게 알고 있었던 판매되고 있던 D램과 낸드 가격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면 결국엔 볼륨의 경제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마진율이 높은 건 HBM이지만 마진율이 낮지만 볼륨이 훨씬 큰 것은 아직까지는 기존의 D램 제품들, 낸드 제품들인데 이런 것들 가격이 빠르게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 개선 속도가 이제 빠르게 눈에 띌 거다.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빠르게 개선하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사이의 영업이익률 갭이 경력 빠르게 좁혀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HBM이 전체 반도체 이 시장에서 혹은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체 그 제품군에서 그 퍼센티지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하던데요. 심지어는 아직까지는 SK 하이닉스에서도 한 뭐 물량으로는 10% 조금 넘는 수준. 전체 매출에. 근데 금액으로는 30% 정도. 왜냐면 마진이 높고 하나가 단가 비싸기 때문에 전 세계 시장으로 볼 때도 올해 연말까지 예상하는 게 비트 용량으로 보면은 D램 시장에서 반도체 전체는 아니고요. D램 시장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메모리 용량으로는 한 10%, 금액으로는 20에서 25%까지 될 것 같고 내년 연말이 되면은 매출로는 한 30%까지 가능하다 정도가 이제 예상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아직 부각되지 않은 그 나머지 부분들이 좀 다시 부각이 돼서 네, 반도체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좀 더 웃을 수 있는 네,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삼성전자 주주들도 SK 하이닉스 주주 못지않게 네, 즐거워하는 네, 그런 날이 좀 왔으면 좋겠는데 뭐 충분히 가능성은 있네요. 지금. 2분기, 3분기 기대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시죠 이주환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저기서 많이 또 강의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또 체크해보시고 적용시켜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으십니까? 이거는 저희 클래스반의 강점이 될 겁니다. 네, 섹터 분석을 왜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섹터가 갔었을 때 이를 어떻게 초기에 접근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키포인트들을 알려드리고요. 김 대표는 이렇게 상업 분석한다. 그리고 또 거기서 종목을 찾는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들을 충분히 노리실 수 있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관심 종목까지 같이 스터디를 하시면서 충분히 시장을 끌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를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질문들 그리고 또 매매하시다가 요런 때 참 애매할 텐데 라고 하는 제가 겪었던 부분들 그대로 담고 또 문의가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클래스반의 강점이 될 겁니다.